송호연입니다. 이제는 수능도 송호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까요? 그래 볼까요? 오케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거나 토플이 됐든 뭐 토익이 됐든 아니면 수능이 됐든 뭐 탭스가 됐든 상관없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논리적인 사고를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것은 큰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큰 그림을 뭘로 그릴 거냐? 바로 큰 그림은 문법과 어휘로 그리는 거죠. 특히 문법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글을 쓸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나 글을 읽는 거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글을 쓸 때 항상 어떻게 씁니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죠? 토픽 센텐스가 있어요. 토픽 센텐스. 전체에 패러그래프에서 토픽 센텐스가 있고 그 다음에 토픽 센텐스를 떠받쳐주는 뭐가 있습니까? supporting ideas, supporting sentences가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body라고 그러죠. bod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nclusion 이렇게 topic, body, conclusion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글을 읽을 때도 그걸 활용을 하셔야죠. 활용을 못하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문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동사에서는 뭐죠? 시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딱 이야기할게요. 시제는 보통 세 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시제는 이렇게 양분화 시켜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현재 시제라는 게 있고 나머지 시제 이렇게. 현재 시제하고 나머지 시제. 현재 시제는 뭐다? 현재 시제는 우리가 현상이 됐든 사실이 됐든 변하지 않는 어떤 스케줄이 됐든 항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그 어떤 no action, 명사적인 개념을 말할 때 항상 현재 시제로 쓰고 그 위에 모든 시제는 뭐죠? 현재 시제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아니면 example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모든 시제는 그 당시에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 그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제가 변하고 있을 때는 현재가 나오고 다른 시제가 나온다 그러면 다른 시제는 현재를 보완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바로 30번 문제부터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45문항인데 하나하나 다 풀어줄 수 있지만은 몇 문제만 딱 3문제 또는 4문제만 가지고 우리 같이 어떤 사고라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어떤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안 좋은 게 뭐죠? 열심히 하고 죽어라고 했는데 막상 답을 고를 때 헷갈려 버리는 거. 그건 뭐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그러는 큰 그림. 그래서 오늘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어가 중요하죠. 사실은 주어가. 그럼 동사적 개념에서는 시제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시제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에서 알고 있지만은 더 플러스 명사 이렇게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은 항상 상식적일 때 쓰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것은 뭐죠? 승리자. 어떤 일에 가장 어떤 결과를 내는 사람. 승리자, 챔피언이 현재를 쓰고 있는 현재 얘기는. 현재, recognize, 시제의 변화를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챔피언은 항상 인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진정한 챔피언이 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대선 항상 사실이에요. The fact that. 사실은 뭐뭐이다 이렇게 결론을 읽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챔피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excellence. excellence는 뭐라고 그러죠? 탁월함. 글을 빨리 읽을 때는 주어동사만 읽으면 되죠. 탁월함이라는 것이 늘 변함없이 현재를 쓰고 있잖아요. 늘 변함없이 생겨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난다? 뭐뭐로부터 생겨난다. 이게 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탁월함이라는 것이 comes from입니다. comes from. 탁월함이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뒤에가 원인, 어디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거나 쓸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글을 보면은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나오면은 A, B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A, B. 이렇게 우리는 상식이잖아요. 이것도. 이 부분은 뭐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런 걸 긴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랭크 부분하고는 다음 문장하고는 바로 긴밀하게 관계가 돼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어디에 생겨나냐면은 이것에서 생겨나는데 바로 이 사실. 무슨 사실이냐면은 탁월함이라는 것은 블랭크에서 생겨난다는 사실. 이 사실은 get lost in,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these high-tech days. 우리가 살고 있는 최첨단 시대에서는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런 최첨단 시대는 우리가 좀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
우리가 뭐죠? recognize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기는 뭐예요? 여기에 어떤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이테크라 이렇게 말하면은 하이테크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하이테크라 이렇게 말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sophisticated 이렇게 말해요. sophisticated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complex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플렉스라는 것은 이렇게 겹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많은 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막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게 complex잖아요. complex. 다른 말로 하면 complicated, sophisticated, 하이테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 안에 쫙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이테크의 반대말이 뭐다?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딱 보면은 talent, patience, simplicity, generosity, confidence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뒤를 안 읽어도 하이테크의 반대말은 simplicity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일단 고르고 확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제 답은 고르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말했듯이 큰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처음 부분, 그리고 시제의 변화, 이렇게 시제가 변하고 있잖아요. 다 현재인의 과거죠. I used to. 과거로 쭉 가고 있죠. 또 어디가 있죠? 예를 들면은 he so would help. 이런 것도 다 과거잖아요. 쭉 was. 쭉 과거인데 쭉 과거로 가다가 딱 현재로 되는 거 있죠. 뭐죠? 바로 topic sentence에서 마지막 가서 결론을 내릴 때는 시제도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제도. 뭐냐면 general truth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는 rephrase 아니면은 paraphrase라는 거죠. paraphrase. 여기 보면은 many times in running. 여긴 달리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달릴 때 아주 자주 그리고 달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이게 less is more.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less is more. less is more.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less is more. 우리가 less is more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디자인하거나 건축을 할 때도 많은 디자인을 넣는 게 아니라 디자인하지 않는 게 더 많은 디자인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한자로 말하면 과유불급. 과한 것보다는 지나친 것보다는 약간의 비어있고 부족한 게 훨씬 더 많은 걸 전달할 수 있다. 이럴 때 less is more. 또 less is more를 가장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스티브 잡스, austerity, 이러면 simplicity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지만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트랜슬레이션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을 한다. 시제를 기억하시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챔피언이 늘 한결같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탁월함이라는 것은 종종 아주 부드럽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단순함, simplicity, 단순함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아주 소박함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최첨단 과학 시대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used란 말은 과거의 어떤 경험이잖아요. 그런 일정 시간 동안 꾸준하게 뭘 했다. 이럴 때.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일정 시간 동안 꾸준하게. 이런 말이. 내가 일정 시간 꾸준하게 트레이닝, 훈련을 했습니다. 누구하고요? 월드 클래스, 세계 인류급 달리기 선수와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 사람은 was constantly ing. 우리가 이런 것도 시제에서 비동사 ing 이렇게 쓰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always나 constantly, forever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항상 이것은 뭐죠? 부정적으로.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입만 열면은 불평불만이다 말할 때 뭐라 그래요? He is always, forever, constantly complaining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ing, 비동사 always, constantly, forever, ing가 들어가면은 부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좀 힌트가 되는 거죠.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했던 어떤 인류급의 달리기 선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달리기 선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시간 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죠? pulse meters, pace keepers. 우리가 맥박을 재는 기계나 아니면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계 장치 이런 거에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묶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몸에 막 그걸 이렇게 묶는 거죠.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spent 여러 시간 많은 시간을 써서 뭐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펄스 미러스나 페이스 키퍼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는 늘 그때 과거에 여러 시간을 써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았다는 거죠.
그 데이터라는 게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좀 달리기를 더 잘하고 나아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collecting data, data 이걸 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점층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죠. A good 25%, 굿이란 말은 considerably 이 말, 상당히 그의 어떤 운동 시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25%의 어떤 시간이 was devoted to, 바쳐진 게 뭐예요? 실질적인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 이외에 externals, 전혀 상관없는 일, 어떤 다른 일, other than working out, 운동을 하는 것 이외에 어떤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일에 25%의 시간이, 운동 시간의 어떤 25%가 쓰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스포츠가 달리기라는 게 너무나 컴플렉스, 하이텍,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서 그 사람은 how to enjoy himself, 달리기 자체를 즐기고 거기에 빠져야 되는데 즐기는 방법조차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례 들고 이제 쓰는 사람이 이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죠? 명령어로 현재로 이렇게 촥 돌아오는 거죠. contrast with,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사례를 들고 위에서 말한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달리기라거나 마라톤 할 때 그 접근 방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죽은 돌아가신 고 아베베 비킬라, 누구나 알고 있죠? 이 사람의 어떤 접근 방법을 대조해서 비교 분석해봐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디오피아 출신으로서 1960년대 올림픽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데 신발도 안 신고 했다는 거예요. 맨발로 정말 되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라는 거죠. 하이텍 클로딩, 디지털 워치스, 위에서 말했던 어떤 최첨단의 옷이 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디지털 컴퓨터의 어떤 시계 이런 것은 그가 살던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는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다는 것이고 아베베 비킬라는 단순하게 그냥 달리기만 했다는 거죠. simply 굉장히 그냥 달리기, 공부를 잘하는 거면 공부를 하면 잘하는 거죠. 제대로 하면은 달리기를 했고, 그리고 달리기에서 여러 번 많은 경우에 달리기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항상 다시 현재로 이렇게 쭉 들어와 있잖아요. 보면은 뭐예요? less is more, 이렇게 이제 다시 less is more를 simplicity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단어를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어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variety. 같은 말을, 단어를 계속 했으면 지겹기 때문에 단어를 바꿔주고 다른 표현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less is more, 결론적으로 바로 less is more, 뭐죠?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비어있고 소박하고 좀 단순하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단어가 바로 simplicity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바로 뒤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coherence라고 했잖아요. 이 블랭크에 있으면 바로 뒷문장만 봐도 아 여기가 뭐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하이텍하고 연결해서 반대다. get lost in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시대에서는 이게 사라질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 개념이 올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에 들어갈 말로서 아베베 비킬라가 simply ran 이런 거 가지고 simply 이런 단어를 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아까 누누이 말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패러프레이즈 현재로 또 현재로 끝나는 부분에서 less is more, 이게 다른 것을 그대로 저 앞에 답을 그대로 써주는 거기 때문에 less is more의 의미가 바로 simplicity다. 이렇게 답을 가져가야 되겠죠. 30번 문제 답도 골랐고 전체도 이해를 했고, 항상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은 문제 답을 골랐다라고. 우리가 아마추어하고 프로 차이 아시죠? 아마추어 프로 차이는 어떤 바둑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둑을 딱 끝났을 때 아마추어는 끝났다고 나가버린 사람은 아마추어고, 프로는 뭐예요? 복기를 해보는 거죠. 복기.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고 이런 부분이 이렇다. 이 복기를 하는 데서 가장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자기가 어떤 생각의 확장. 아, 논리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꼭 단어 하나를 가지고 확장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오늘 simplicity에서 이 simplicity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simplicity. 이 simply란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single, 그냥 하나다 이런 말이죠. 하나다. 우리가 simple 보통 lead a simple life 하면은 소박한
소박한 삶을 영위하다 이렇게 할 때 simple life라는 말을 많이 쓰죠. simple life. simple life하고 같은 단어가 여기 보면은 severity, 뭐 austerity 이런 단어에 나오는 말이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뭐 severe life 아니면 austere life 이렇게 해도 다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도시에서 복잡하게 많은 문명의 어떤 혜택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산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밥만 먹고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생활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바로 severe life, austere life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긴축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런 소박한 아주 단순한 아주 필요한 것만 가지고 딱 사는 그런 삶을 유지하다. 생활하다 할 때 lead 아니면 live를 써야 돼요. lead a simple life. 이 simple이란 말은 우리가 뭐 simple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뭐죠? no complexit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no complexity. 복잡하지 않는 거죠. 복잡하지 않는 거. 그래서 simplicity라는 것은 단순함, 소박함, 아주 복잡하지 않는 거, 아주 모든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의 모든 단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어로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게 이 modes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modesty. 우리가 mode라는 것은 middle이라고 그러는 middle, 중앙이라 중앙값, mode 값이라고 그러는데 modest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중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고 아주 적절한 거. 중용을 좀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함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겸손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죠. 겸손, humility, 뭐 humble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 humbleness 뭐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겸손함을 표현하는 거지만은 이건 지나치지 않는 거, 과하지 않는 거, 중앙을 지키는 거 이럴 때 바로 이것도 modesty 이렇게 하면은 바로 소박함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plainness라는 것은 우리가 plainness 무채색이라 할 때 전혀 특별한 색이 없다. plain color라 이렇게 말하죠. plain color. 전혀 아주 확 띄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색감이 전혀 없고 있는 게 소박한 색깔이다. plainness. 그 다음 우리가 monoton이라고 그러잖아요. mono라는 것은 단조롭다 말이고 톤은 소리잖아요. 우리 monotone 단조로운 소리. monotony 하면 단조로움. 그렇죠? 그 다음에 severity나 austerity라는 우리나라 말로 긴축. 특히 이 단어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스티브 잡스, austerity. 우리가 어떤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유저 프렌들리로 그냥 단순하게 제로 1 하나 가지고 그냥 유저 프렌들 쉽게 쓸 수 있도록 모든 건 감춰버리고 사용자 편의 위주로 쉽게 단순하게 아주 모든 걸 없애버리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austerity. 우리가 돈을 쓰는데도 팍팍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줄이고 아껴 쓰는 거. 이런 것도 긴축 재정이라고 그러죠. austerity. 오케이? 그래서 이런 동의어까지 단순하고 긴축하고 줄이고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고 이런 모든 단어가 바로 simplicity에 들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